최근 한국 내 축구 유튜브 채널과 영상들이 갑자기 가짜뉴스로 혼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이미 확정되었고 만수르와 영국 축구협회가 직접 나섰다는 주장부터 라커룸을 비우고 이미 토트넘을 떠났다는 영상이 대박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램프시는 손흥민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주말에 있는 아스널전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훈련을 잘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황당무계한 내용을 지적했는데 도리어 일부 시청자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벌써 짐을 싸들고 떠났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라는 비난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짜뉴스를 믿고 프램프시의 악성 댓글을 쏟아내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손흥민과 토트넘에 관한 정확한 뉴스와 이적 관련 소식을 아무리 전해도 조회수는 오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손흥민은 또 짐을 쌌고 만수르나 펩 감독과 이적 완료 만찬을 했다는 뉴스가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은 프램프시가 유튜버 하기가 어려운 이유와 그래도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유튜브에 이런 가짜 영상들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는지, 가짜뉴스로 쉽게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프램프시는 지난 2019년부터 일본 관련 시사를 주로 다루는 채널로 출발했습니다. 전 닛산 회장 카를로스 곤 회장의 일본 탈출을 10여 편의 시리즈로 소개하면서 채널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후 아베의 경제보복과 일본의 상황을 종합 정리하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베가 저격당하고 한일 관계가 다시 풀리면서 일본 관련 영상의 조회수는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여러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준비하고 있는 채널도 있고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수익금이 뚝 떨어지는 상황은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채널들이 방향을 돌린 것처럼 결국 손흥민과 축구 관련 채널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영국으로 날아가서 손흥민과 황희찬의 경기도 지켜보았고 지난해 있었던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전 때는 중국 선전으로 출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과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발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동안 가짜뉴스를 올렸던 어설픈 축구 채널들은 반짝하고 사라졌습니다. 축구 팬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신뢰할 만한 채널을 꾸준히 사랑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손흥민 관련 가짜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조회수를 꾸준히 받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축구 채널에도 가짜뉴스가 대세가 된 상황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최근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났다는 영상이 많은 조회수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맨시티에 가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 뉴캐슬전에서 포스텍 감독이 손흥민에게 고함을 치고 후반에 바로 교체해버린 것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을 위해 고군분투 고생만 한 손흥민이 또 독박을 뒤집어쓰는 듯한 매체들의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결국 한국 팬들은 잘 되었다, 이번에는 진짜 토트넘을 떠나자, 이런 대우에도 안 떠나면 손흥민도 안 본다라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드디어 손흥민도 분노하고 결단했고 바로 짐을 싸서 토트넘을 떠났다는 영상은 바로 화제가 됩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팬들이 차라리 토트넘을 떠나라고 화가 나 있어서 황당 썸네일에도 클릭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캐슬전 이후 일부 채널들이 거의 매일 가짜뉴스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계약을 파기하고 레비와 포스텍에게 화를 크게 내고 협상장을 나왔다는 영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코치가 결국 토트넘을 떠나겠다고 통보했다는 영상부터 맨시티의 수석 코치가 손흥민의 영입을 전격 발표했다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소식에 토트넘의 동료 선수들이 큰 충격을 받고 그동안의 무례에 대해 사과하면서 무릎을 꿇었다부터 로메로와 벤탄쿠르가 눈물을 쏟았다는 속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에는 만수르와 펩 감독이 단골로 등장합니다. 이번에 이사한 손흥민의 집이 만수르가 구입해줬다부터 연일 환영 만찬을 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영상들의 조회수는 폭발하면서 한국 축구 팬들은 토트넘을 진작 떠나야 했다라며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속보는 대부분 황당한 가짜뉴스들입니다. 프램프시도 처음에는 직원들과 함께 근거가 되는 뉴스를 직접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수시로 영국 BBC의 축구에 관한 루머를 정리한 사이트와 미국 레딧의 토트넘 게시판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도 없고 전혀 언급되지도 정말 황당무계한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손흥민 관련 가짜뉴스가 크게 인기를 끌고 채널들은 돈을 끌어모으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멀쩡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식의 가짜뉴스와는 다른 수법이 교묘하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널들이 개인의 심리와 유튜버의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짜뉴스 채널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개인의 확증 편향과 유튜브 조회 시스템의 필터 버블 문제 때문입니다. 확증 편향은 이미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당장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고 믿고 있는 한국 축구 팬들은 계속 이런 영상만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그 소식을 믿고 너무나 쉽게 받아들입니다. 필터 버블은 유튜브가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특정 정보만 편식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많은 시청자들이 눌러보고 찾아보는 영상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실 여부보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클릭이 뉴스의 중심에 서면서 잘못된 정보가 진실처럼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확증 편향과 유튜브의 필터 버블 문제점을 일부 유튜버들이 이때달하면서 적극적으로 가짜뉴스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손흥민에 대한 가짜뉴스로 썸네일과 원고를 작성하면 무조건 수십만 조회수는 나오기 때문입니다. 프램프씨가 몇 개의 채널을 확인해본 결과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영상으로 월 수천만 원의 수익금을 거두는 채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대중이 믿고 싶어하는 상황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채널이 많아질 것입니다. 대중의 분노와 관심, 기대와 바램에 대해서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고 진짜로 그렇게 된 것처럼 결국 드디어 마침내라고 소설을 만들면 무조건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올리는 가짜뉴스가 됩니다. 일반 대중이 믿고 싶어하는 확증 편향은 뜨거운 화제성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습니다. 화제가 되고 클릭을 많이 하면 알고리즘이 더 추천하는 버블 현상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서 가짜뉴스를 억제하려면 결국 시청자들이 신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외면해야 하는데 도리어 좋아요를 누르는 대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램프씨는 컨설팅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유튜브 비즈니스를 적극 추천합니다. 사실 유튜브 비즈니스가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구글이 언제 갑자기 정책을 바꾸게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짜뉴스는 갈수록 더 활기를 칠 수도 있고 아무리 정상적으로 열심히 해도 큰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몇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기회가 되면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절대 망하지 않을 최고의 기업입니다. 틱톡이나 릴스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쇼츠로 단번에 틱톡을 따라잡은 것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언터처블로 성장하는 거대한 플랫폼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안정적인 비즈니스입니다. 두 번째,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컨텐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널려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차별적으로 가공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었던 채널의 컨텐츠를 다시 재가공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대박을 친 컨텐츠는 지금도 대박을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는 시사 채널 등 속보성 채널이 조회수나 수익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있게 미리 준비하고 제작해 놓을 수 있는 컨텐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유튜브 컨텐츠에 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면 길이 보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드저니, 챗GPT, 캡컷이나 브루, 오프스 프로 등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챗GPT 스토어에서 유튜브 제작 챗봇을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소라나 런웨이를 이용해서 텍스트 투 비디오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픈소스 깃허브에는 이렇게 영상과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작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화된 컨텐츠를 찾아낼 수 있는 판단과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프램프씨는 뉴스브릿지라는 시사 채널을 새로 시작하고 구독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어서 호응도 없고 조회수도 나오지 않을 것을 잘 알지만 꼭 필요한 채널이라고 판단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단순하게 반일이나 친일 차원이 아니라 일본은 역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램프씨는 일본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무고한 생명에 대한 천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전쟁 범죄와 참혹한 만행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이 강제징용의 현장을 자랑스러운 역사문화 현장이라며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이라고 신청하면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램프씨의 수익 저하 때문에 포기했던 시사 채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일본 관련 시사 채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브릿지는 계속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희의 뜻에 동참하는 구독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경기가 없는 2주일 동안 손흥민 관련 가짜뉴스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하도 답답해서 오늘은 길게 하소연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